네, 이번 시간에는 설문 3번 같이 풀어보도록 합니다. 설문 3번은 경찰 긴급권 발동과 관련된 문제네요. 네, 공연관람객이 모두 도주한 상태. 이렇다면 공연 관람객은 앞에서 우리가 행위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습니다. 경찰 책임자고요. 경찰 책임자인 공연 관람객이 도주했기 때문에 공연 관람객에게 바리케이트 제거 명령, 경찰권 발동은 현재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경찰 긴급 상태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있고요. 만약 인근 상가 주인에게 상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면 누구 견해요? 박균성 선생님 견해처럼 희생자의 처지에 오히려 놓일 수 있기 때문에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상태 책임을 배제시키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우선 상태 책임자로서 인근 상가 주인은 여기서는 경찰 책임자가 아니라고 봐버렸으니까 인근 상가 주인한테 원칙적으로 경찰권 발동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경찰 책임자는 한 명인데요. 공연 관람객이죠. 공연 관람객한테 경찰권 발동하면 되는데 도주해버렸습니다. 그럼 이제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이 안 되는 상황이죠. 경찰 책임자 한 명, 공연 관람객 도주해서 경찰권 발동 안 돼.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경찰 긴급권 발동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는 상황. 그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해요? 경찰 긴급상태 발생이라고 해요. 긴급상태 발생.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빨리 경찰상 위해를 제거시켜야 되는데 경찰 책임 원칙을 준수해가지고는 경찰 책임 원칙을 준수해가지고는 위해 발생을 지금 위해를 제거할 수 없는 상황이 와버린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좀 있어요. 국가기관, 경찰기관이 스스로 위해를 제거할 수는 없을까? 이 문제가 한 단계 더 남아 있습니다. 여기서 먼저 여러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경찰 긴급권에 대한 논의가 나올 때는 먼저 긴급 상태가 발생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주셔야 됩니다. 경찰 긴급 상태 발생했다. 그래야지 이제 긴급권 발동 가능할까? 이렇게 논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공제대책 같은 경우에는 이 긴급 상태의 발생 요건이 경찰 긴급권 발동의 요건 안에 포함을 시켜서 한 번에 논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또는 협의의 소익 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항상 어떤 식으로 논의를 하냐면 지난번에 그거 기억나시나요? 경찰 개입 청구권은 어떨 때 성립되는가? 라고 했을 때 2단계 논의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경찰 개입 청구권의 성질, 이행 청구권, 실체법적 공권 이거 얘기하고 그 다음 이것도 공권이니까 공권은 성립하니 라고 해서 의무부가성, 사익보호성 논의하고 그 다음에 공권이 성립했는데 이 공권이 무하자 재량행사 청구권밖에 안 되네. 그래서 재량의 영으로 추적 논의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시라고 했어요. 다른 논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항상 다른 책이나 아니면 다른 교재들과 비교해봤을 때 제가 한 단계 정도를 추가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왜 그렇게 해드리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수험 공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아무리 저자가 훌륭하고 세련된 문장으로 답안을 써놨다고 할지라도 그게 내게 아니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판단한다면 내가 기억할 수 있는 논리 단계가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기억할 수 없는 거라고 그 사람은 머릿속으로는 그 단계를 다 설정해 놓고 이걸 믹싱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 문장에 그 논리에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저자의 입장에서는.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과목에 대해서 시험을 보기에 준비하시는 건데 그게 머릿속에서 다 연결이 되고 있는 상태 아니니까 여러분들은 하나하나 어떻게 한다고요? 순차적이고 단계적이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답안 연습을 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도 긴급권 발동 요건에 대한 논의를 하기 전에 뭐부터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긴급 상태는 발생했는가부터 하셔야 돼요. 긴급 상태는 발생했는가. 이 순서를 여러분들 좀 잡아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좀 우리가 걱정스러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요. 우리 아까 전에 그냥 경찰권 발동과 관련된 논의를 전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내용상 하자 관련해서 그런 말씀 드렸어요. 법률 유보 원칙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는지 보라고요. 거기서 특별경찰법 개별법상에 특별수권조항이 있는지 보고 없으면 그 다음 일반 경찰법상 이것이 직무상 표준 조치냐 아니냐라는 거 보고 거기도 없으면 이제 비로소 일반 조항에서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 들어간다고 했어요. 이거는요 순서대로 검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비례원칙 논의할 때 적필상 단계적 구조다 말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순서대로 검토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 긴급권 발동은요. 일반적인 경찰권 발동도 침익적이에요.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해도 걔한테는 엄청 침익적입니다. 그러니까 법률 위반 논의 나오죠. 긴급권 발동은 경찰 비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하는 거예요. 이건 더 침익적이라고요. 더 엄격한 법률 위반칙 적용되는 거 맞아요.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무슨 논의를 해야 돼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는지를 보셔야 된다고요.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으면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 안 하는 거란 말이죠. 경찰 긴급권 발동도 침익적이고 권력주의가 더 침익적이니까 법률위반칙 당연히 더 엄격한 법률위반칙 적용되고 법적 근거 있어야 되는 건 맞다고요. 맞는데 순서대로. 공제의 답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를 하고 있어요.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는데 왜 논의를 하냐 이겁니다. 그건 여러분 단문 답안 쓰는 거랑 사례 답안 쓰는 건 다릅니다. 단문 답안은 워낙에 많은 확대된 논의를 다 암기해야 되기 때문에 힘든 거고 사례 답안은 그 중에서 필요한 걸 골라내는 게 힘든 거예요. 그렇죠? 양적으로는 사례 답안을 쓰는 내용이 훨씬 더 좁습니다. 단문에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테마 중에 사례 구성 안 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양이 적은 건 좋은데 논리적으로 연결시키는 게 좀 힘들다 이거죠. 그런 부분 우리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경찰행정청이 인근 상가 주인한테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겠는가?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방금 우리 말씀드린 대로 경찰 책임자 여전히 경찰 책임자 공연 관람객한테 경찰권 발동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이제는 경찰 책임자가 아닌 게 인근 상가 주인인데 얘한테 경찰권 발동할 수 있겠냐 물었기 때문에 이제는 경찰 책임자가 아니니까 비책임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 긴급권 발동 문제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설문 3번에 대한 답안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짧죠. 설문 3의 해결 문제점 보시면 공연 관람객이 모두 도주한 상태고 인근 상가 주인의 상태 책임이 부정되는 상태면 여기서는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해서는 위해 제거가 곤란하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경찰 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서는 위해 제거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긴급권 발동에 대한 논의 무슨 논의입니까? 경찰 책임의 원칙에 대한 예외 인정 가능성 논의라고요. 예외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인근 상가 주인에게 바리케이드 제거 명령할 수 있겠는가? 경찰 책임 원칙 준수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어서 예외적으로 이런 걸 허용할 수 있는지 논의가 되는데 우선 이건 긴급권 문제이기 때문에 긴급권 무엇인지 얘기하시고요. 경찰 비책임자 제3자한테 경찰권 발동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 행정행위 형식으로만 이루어진다. 이건 뭐예요? 이런 식의 내용들은 경찰법 관련 교재들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경찰 작용의 형식은 두 개 있다고 했죠. 경찰 명령 있고 경찰 처분이 있어요. 경찰 명령 법규 명령이라고 했죠. 경찰 처분 행정행위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경찰 명령 법규 명령 만들어 갖고 이러면 안 되는 것이지. 이래갖고 언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위해를 제거하냐고요. 그래서 긴급권 쪽에서 명령 논의를 안 합니다. 아예. 그래서 행정행위 방식으로 간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이번에는 무엇으로 갑니까? 경찰 처분 중에서도 바리케이드 제거 명령이라는 경찰 하명의 문제로 들어가게 됩니다. 긴급상태. 3번에서 긴급상태 논의가 나오는 것은 지금 정말로 경찰 긴급권 논의가 나와야 되는 상황이 맞냐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 요건을 하고 나서 바로 포섭 들어가도 됩니다. 이게 참 답안 쓸 때 애매한 부분인데요. 그렇다고 제가 이거를 애매한 것을 정해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문제 풀면서 신뢰보원칙 이런 거 얘기하면서 신뢰보원칙의 적용 요건이 바로 깨져버리는 경우랑 한계에 걸려버리는 경우랑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랬을 때 적용 요건이 바로 깨져버리는 경우에 있어서
이거를 적용 요건 논의를 하고 해서 깨버릴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한계 논의에 배점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적용 요건에서 바로 포섭 안 하고 적용 요건 이런 거 있어요. 한계는 이런 거예요. 하고 나서 한 번에 포섭해버리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또는 신뢰보원칙의 핵심 논점이 아니면 적용 요건에서 바로 깨고 들어가죠. 이런 경우는 뭐예요? 신뢰보원칙 관련된 논의가 한 3-4줄로 끝나는 상황, 실제 핵심은 부당결부, 뭐 이런 경우죠. 그렇죠? 때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답안 쓸 때 그 정도 유도리 있게 처리할 수 있는 운용 능력은 있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건 이제 다수의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긴급 상태에 대한 얘기를 먼저 꺼낸 긴급 상태가 발생을 안 하면 이 논의가 필요 없으니까 긴급 상태부터 먼저 얘기한 건데 지금 이 문제는 특이하게도 긴급 상태가 발생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신뢰보원칙 적용 요건 깨버리고 한계 논의 안 하면 배점에서 감점되듯 여기도 마찬가지로 긴급 상태가 아니네 이렇게 끝내버리면 뒤에 긴급권 발동의 요건 논의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그럼 배점이 또 날아가죠. 그래서 제가 긴급 상태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고 나서는 쭉 내리고 마지막에서 포섭을 한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긴급 상태 보시면 경찰 책임의 원칙을 준수해서는 이와 같은 장애제거나 위험 방지를 할 수 없는 상황,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상황, 방법이 없네? 위해가 발생했는데 현재의 중대한 위험, 현재의 중대한 위험이 뭐예요? 그와 같은 중대한 위험이 가까운 시간 내에 고도의 개연성을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거의 장애가 발생한 거나 매 한 가지의 상황이라는 거죠. 굉장히 급박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를 적법하게, 즉 경찰 책임 원칙을 준수해 갖고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이게 바로 긴급한 상태거든요. 그럼 긴급 상태는 뭘 말하는 거냐?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는 이미 장애가 발생했거나 아니면 현재 중대한 위험이 존재해야 되고 아주 급박한데 이제 방법 없어야 됩니다. 방법 없는 건 뭐냐면 경찰 책임자를 통해서는 위해 제거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 책임자를 통해서는 위해 제거가 안 되는 경우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처럼 전부 다 도주해버려가지고 경찰 책임자가 없는 거야 지금. 그래갖고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애당초 경찰권 발동이 안 되는 상황이 애시당초. 이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찰 책임자가 눈앞에 있어요. 근데 얘는 위해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예요. 이런 경우에는 경찰 책임원칙 준수해서 걔한테 경찰권 발동해갖고 꼬맹이 5살짜리가 불 질렀어요. 불 꺼? 걔가 어떻게 꺼요? 그쵸? 이런 경우죠. 경찰 책임자를 통해서는 안 돼요.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경찰, 국가기관의 국가의 고유한 수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쵸? 국가의 고유한 능력, 고유한 수단을 사용해서 제거할 수 있으면 국가가 하고 끝내는 거예요. 국가가 하고 끝내야지. 이런 거 안 됩니다. 국가가 경찰이 할 수 있는데 제3자한테 시키면 비용이 조금 덜 들어. 이래가지고 제3자한테 긴급권 발동하다. 이런 건 허용 안 됩니다. 알겠죠? 뭐 비용의 문제라거나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거나 그런 건 안 돼요. 경찰 기관도 어떻게 할 수 없어야 되는 상황이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경찰이 그 바리케이드 간판 하나 못 치우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 긴급 상태 사실 성립이 안 된다고요. 뭐 간판이 무지하게 크면 그럴 수 있겠죠. 무지하게 크면 그럴 수 있겠지만 무슨 공연 관람객이 그 꼭대기에 달리는 간판, 그 큰 간판을 어떻게 들고 내려왔겠습니까? 해봐야 뭐 요 정도 있는 거 이렇게 뜯어낸 거 아닙니까? 그걸 이렇게 옮기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긴급 상태가 성립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실제로는. 그 다음 법적 근거 보도록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긴급권 발동은 매우 침입적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더욱이나 엄격한 법률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밑에 각주 보시면 도로교통법 72조 1항이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전형적인 상태 책임 규정입니다. 전형적인 상태 책임 규정. 무슨 말씀이냐면 경찰 책임의 원칙과 같은 이런 식의 일반 원칙은요. 구체적인 처분을 했을 때 그 위법성 판단 기준도 되지만 입법을 할 때 있어서 입법 기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태 책임 규정이에요. 이게 법률 규정으로서. 72조를 보시게 되면 경찰서장은 도로에 물건이 교통의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일으키거나 교통에 뚜렷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공작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있잖아요.
소유자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어요. 지금 얘가 경찰 책임자가 아니라고 했지 소유자 점유자가 아니라고 안 했어요. 그쵸? 분명히 얘는 소유자 점유자가 맞아요. 얘한테 할 수 있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법적 근거는 있는 거라고요. 지금 이미 있는 거라고요. 있는 건데 얘한테 경찰권 발동하면 그게 경찰 재량의 하자에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거죠 지금. 그와 관련해서 요건 논의를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요. 있다고요. 있는데 왜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를 하냐고요. 긴급권 발동에도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가 있어요. 누가 없다고 했냐고요. 그렇죠? 있어요. 아니 그러면 여러분들 긴급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경찰권 발동할 때 엄연히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는데도 2조 6호를 근거로 가능하겠는가 이런 얘기 합니까? 안 하잖아요. 여기도 안 해야 되죠. 왜 여기 적용시킨 기준을 여기는 안 적용시키냐 이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 행사 요건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긴급상태 발생 자체 안 했으면 긴급권 발동 안 되는 거니까 우선 긴급상태는 전제가 돼야 되는 게 동그라미 1번이에요. 그 다음에 비책임자의 위해 제거 기대 가능성 이건 뭘 말하는 건가요? 우리가 행정법 맨 처음에 배울 때 행정행위란 이러죠? 행정행위란 이러면서 달을 따와라 그러면 이건 행정행위가 부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죠. 왜? 실현 가능성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니 자기가 불 지른 것도 아니고 아무 책임도 없는 사람한테 가고 화재가 난 건물에 들어가라고 하는 거 그건 기대 자체를 할 수 없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예. 또 어떤 거 있어요? 경찰관이 자기도 무서워가지고 옆에서 내가 경찰이고 경찰 하명할 수 있는데 제 등치 크고 굉장히 우람해. 폭발물 제거해, 폭발물. 이거 안 돼요. 그렇죠? 이런 건 위해 제거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기대 가능성이. 이런 식의 기대 가능성 문제는 우리 결과 제거 이런 식에서 논의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국가가 절대 정당한 권한도 없이 뭐 소유권, 임차권 뭐 아무 권한도 없이 그 남의 땅에다가 그죠? 사유지에다가 도로야라고 도로 지정을 딱 때려버리고 거기다 고속도로 내버려. 뭐 하는 짓이야? 이래가지고 그 도로 지정 처분에 대한 취소를 제기해서 효력을 제거시켰어요. 그러면 그 도로 지정 처분의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그 땅은 이제 도로가 아닌 게 맞죠. 그러면 법률상 원인이 없어졌으니까 그 땅 내놔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죠. 왜 없어요? 기대 가능성이 없어요. 기대 가능성이. 이미 고속도로가 고속국도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를 다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럼 중간에 요만큼만 네 땅이니까 네 가져. 그러면 그 차는 어떻게 해요? 키트도 못 가겠네. 그쵸? 예. 다 에어컨 변신해야 되고, 막 트랜스포머 만들어지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단 말이죠. 그쵸? 기대 가능성이에요. 그게 바로 지금 위해 제거의 전혀 기대할 수 없을 때는 안 된다. 그 다음, 경찰상 위해 제거의 필요성이 경찰권 발동에 입게 되는 비책임자의 불이익을 정당화할 정도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건 무슨 말? 이거 이익 형량이에요. 그냥 비례원칙입니다. 그쵸? 이렇게 되는데, 결국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느냐? 그래, 좋다 이거죠. 관람객이 모두 도주했기 때문에 경찰 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 못하는 상황인 거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미 장애도 발생한 것도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찰 기관이 직접 간판 정도 치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긴급상태 자체가 발생 안 해서 행사 요건의 첫 번째 요건이 흠결되니까 긴급권 발동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결론이 나오는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제의 답안을 우리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공제의 답안을 보시게 되면은 358페이지부터 시작합니다. 지금 이제 저랑 같이 문제를 푼 것으로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은 관련 법령으로서 참조조문에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6호라는 참조조문을 왜 줬는지 의문이 드실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문제를 풀면서 2조 6호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공제 답안은 왜 이걸 포함시켰을까요? 공제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서 개괄적 수권조항 2조 6호 이런 식의 논의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은 뭐밖에 없죠? 긴급권 발동의 법적 근거 그 부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하려고 들어간 거예요. 또 하나 이런 게 있어요. 긴급권 발동에서 개별적 수권조항이 없다고 하더라도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가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사용되는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는요. 경직법 2조 6호가 아닙니다. 경직법 5조 1항 제3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참조점을 주려고 하면 5조 1항을 줬었어야 됩니다. 정말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를 하는 게 맞다면. 그렇죠? 그래서 이건 지워버리세요. 관련 법령에서 경직법 2조 6호는 사용될 이유가 없습니다. 지워버리시고 논점의 정리는 안 쓰셔도 된다고 했고요. 설문일의 해결은 경찰 책임의 주체, 경찰 책임의 소재, 경찰 책임의 귀속 뭐라고 쓰셔도 상관없으니까 제목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점에 대한 것은 제 답안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 경찰 책임의 원칙도 제 답안이랑 큰 차이 없습니다. 그 다음 행위 책임 인정 여부 들어가시게 되면 행위 책임에 있어서의 정의도 뭐 큰 차이 없고요. 다만 양가로 2번에 경찰 책임의 귀속, 이것은 인과관계에 대한 문제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조건설, 상당, 인과관계설, 직접 원인설 등을 지금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근데 왜 학설을 따로 설명을 안 하고 있을까요?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런 게 대립이 되어 있는데 위해를 직접적으로 야기한 자에 대해서 경찰권 발동을 해야 되는 게 맞다. 직접 원인설 타당하다라고 했는데 왜 그게 맞는지 논거가 없습니다. 논거가 없으면 억지 주장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쵸? 아니 뭐 세 개 중에 뭐가 타당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소개한 거 아닙니까? 그쵸? 어느 게 타당하다라고 하려면 소극적 검토 방법으로 다른 견해를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적극적 검토 방법으로 내가 주장하려는 견해를 두둔하거나 하는 논거를 제시해 주셨어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이러는가?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뒤를 봤어요. 뒤를 봤더니 360페이지에서 비정형적 위반 상태에 대한 책임으로서 즉 제3자의 행위가 개입되어 있을 때 상태 책임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배제시킬 수 있겠는가 이 논의에는 학설을 아주 자세히 설명하고 계십니다. 행위 책임과 상태 책임은 지금 상황에서 거의 대등한 수준의 분량으로 작성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는 학설을 이렇게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앞에는 학설 이름만 소개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건 뭐죠? 강약 조절이 지금 잘못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보시게 되면 책임의 범위라고 해가지고 고용인에 대해서도 감독 지시할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사용자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인에 대해서 피고용인에 대해서겠죠? 피고용인에 대해서 사용자도 행위 책임을 진다. 잘못된 부분이고요. 근데 여기서 뭐 자기 책임이고 그 다음에 그 책임 병존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무슨 순서냐면 행위자 책임과 지배자 책임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즉 뭐예요? 자기의 보호 감독하에 있는 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도 지는가라는 게 1단계입니다. 여기를 그냥 무사 통과하거나 이와 관련된 특별한 문제가 없다. 즉 그냥 이건 행위자 책임 문제다.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행위 책임의 기속법리 논의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학설 논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양가로 2번에서 기속법리 논의를 다 끝냈는데 이제 와갖고 또 이 문제에서 보호감독하에 있는 자의 문제 논의가 전혀 나올 이유가 없는데 이게 뒤에서 이렇게 이 정도의 분량으로 그것도 나중에 나오고 있다는 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차라리 양가로 2와 3을 바꾸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 4안의 경우는 제 답안이랑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책임의 인정 여부 보도록 하게 되면요. 비정형적 상태에 대한 상태 책임의 제한 논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이거는 정확하게는 상태 책임의 확대 제한 논의입니다. 확대 제한. 뭐예요? 무용하게 확대할 필요는 없다 이거에서 상태 책임의 확대 제한 논의인 것이고요. 원래 표현이 그렇습니다. 원래 표현이. 그다음 상태 책임의 의 뭐 잘 돼 있고요. 그 다음에 360페이지 넘어가시게 되면 비정형적 위반 상태 제3자 행위에 대한 얘기가 긍정설 제 답안이랑 똑같고요. 그 다음 부정설 제 답안이 똑같고요. 검토도 똑같습니다. 사안의 경우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사안의 검토 똑같습니다. 됐습니다. 설문 2의 해결로 맞춰서 3번 들어갑니다. 경합 들어갔고요. 경합. 누구에게 경찰권 발동을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복합적 경찰 책임 들어가셨고 복합적 책임에 대한 정의 써주셨고요. 차이 없습니다. 유형 제가 잡아놓은 거 그대로고요. 발동 대상자 선정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문제 제기를 좀 하겠습니다. 행위 책임이 상태 책임에 우선한다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뭐 시간상 최우자가 우선한다라는 주장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하나의 책임 사유를 가진 단일 책임자보다 다수 책임자, 이중 책임자, 다수의 책임 사유가 있는 이중 책임자 우선한다는 견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가장 중대한 원인 제공자 이 부분 지워버리세요. 여기서 이런 식의 견해가 있으나 그건 아니다 이렇게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견해가 있으나 이건 아니다 했는데 가장 중대한 원인 제공자가 우선한다 이 부분은 이익 형량 관련돼서 논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끌어들여야 됩니다. 알겠죠? 끌어들여야 돼. 이 부분 지워버리고 뒤쪽에 연결시키십니다. 그리고 가장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자에 대해서 근데 위해를 효율적으로 제거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효율이 아니라고 했죠. 효과입니다. 효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자. 이게 핵심입니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위해 제거. 이겁니다. 효율적이 아니고요. 그 다음 이렇게 재량권 행사 한목적적으로 하면 된다. 이 한목적적 부분이 바로 뭐냐. 가장 중대한 원인 제공자 누구냐라는 부분이 여기 결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가장 신속하고 효과적이다. 이것은 바로 경찰법 영역에 있어서의 가장 주된 공익입니다. 공익. 그 다음에 중대한 원인 제공자 누구야라는 이 판단은 사익 측면을 고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개가 같이 나와주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사안을 검토해서 공연 관람객에게 바리케이트 제거 명령하는 게 맞는데요. 그 밑에 두 번째 단락은 뭔가요 도대체? 이상하죠? 인근 상가 주인들로서 지금 설문에서 공연 관람객이 가다가 근처에 있는 상가들의 간판 다 띄었다고 안 했습니다. 그렇죠? 들로서가 아니에요. 들로서가 아니고 그 다음 사다리차 등 보유한 간판 제작업자가 존재하는 등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비록 상태 책임자라고 하더라도 바리케이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아서 부적합하다. 그러니까 이게 위에서 공연 관람객한테 경찰권 발동한 게 맞다라는 얘기를 뒤에서 다시 지지 보적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논거를 강화하려고 한다면 다른 걸 던졌어야 되는데 사다리차를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사다리를 위로 놓지 말고 사다리를 땅바닥으로 놔야 되고요. 그냥 걸어가도 되는데 사다리 위에서 조심조심 걸어야 됩니다. 그럼 위에 제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건 묘기대 엔진이란 말이죠. 지금 위에 어디 걸려있는 이거를 지금 제거하는 게 아니에요. 땅바닥에 도로교통 간판이 공중에 대롱대롱 이런 상태라고 한다면 아직까지 장해는 발생하지 않은 겁니다. 위험 상태죠. 위험 상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사다리차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됐고요.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 설문 3 들어갑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가 생기는데 공연 관람객 도주하고 인근 상가 주인 상태 책임 없는 상태에서 과연 긴급권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경찰권 발동의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에 의해서 긴급권에 대한 정의를 해주셨고요. 지우세요. 이는 예외적인 경우에 경찰권 발동으로서 경찰 긴급 상태라고도 한다. 그렇게 안 합니다. 긴급권 발동과 경찰 긴급 상태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긴급권 발동이 긴급 상태다라는 이코로 등치는 불가능합니다. 지워버리시고요. 그 다음 362페이지 넘어갑니다. 법적 근거 논의하면서 일반 규정의 부재 논의를 들어가셨습니다. 물론 일반 규정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긴급 상태에서 긴급권 발동할 수 있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건 맞는데 법적 근거를 과연 인정할 수 있겠는가와 관련해서 이거 잘 보세요. 순환구호법 8조, 소방법 78조. 여기는 뭐가 있는 거냐면 정말로 비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뭔가요? 이게 바로 개별적 수권 조항입니다. 지금 사항에서는 소유자, 점유자, 공작물의 소유자, 점유자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도로교통법 72조의 개별적 수권 조항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순환구호법, 소방법 이것도 개별적 수권 조항인데 이런 게 없을 때 일반 조항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지금은 개별적 수권 조항이 있으니까 이 논의를 여기서 중단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쓰다 마셔야 된다고요. 근데 일반 규정을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일반 조항을 근거로 해서 논의를 하겠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안과 같이 개별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까지도 개별 규정이 존재합니다. 존재하고. 그 다음,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 여기 들어가셨는데, 여기다가도 제가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이것을 제가 읽어서 분석을 해드리게 되면 일이 커지니까, 예, 두 가지 측면만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경찰권 발동에서 2조 6호를 근거로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있겠는가 없겠는가,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할 때, 1단계로 한 번에 가는 교재들이 있습니다. 한 번에. 제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개괄적 수권조항 논의를 2조 6호라는 것까지 일반 조항이라는 문제 하나하고 2조 6호라는 문제를 이걸 결합시켜서 한 번에 논의하면 여러분 그거 외우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암기 다르니까 아무렇게 하셔도 됩니다. 공부. 다 외울 수 있는 분이에요. 저는 이거를 몇 번을 가르쳐도 못 외우겠습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이지가 않으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거예요. 경찰권 발동에서 일반 조항이라는 걸 인정할 수 있을까? X변수입니다. X변수. 일반 조항이라는 변수 X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그런 거 인정할 수 있다. 흠결 없는 위해 방지 업무의 수행 필요성이 인정된다. 개별적 수권 조항이 없으면 일반 조항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반 조항을 인정할 수 있다면 현행법상 일반 조항은 무엇이 되는 것이 맞겠는가? 이 논의가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이제 뭐 5조 1항을 가지고 들어가자, 뭐 2조 6호를 가지고 가자, 뭐 유추 적용을 하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현행법상 일반 조항으로 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놈이 뭐냐 이거죠. 그래서 일반 조항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하고 2조 6호를 사용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걸 단계적으로 논의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긴급권 발동에서의 개괄적 수권 조항 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조항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할 수 있겠는가 논의 들어가십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일반 조항 논의랑 똑같은 거예요. 일반적인 경찰권 발동 논의랑. 그 다음에 그러면 현행법상 일반 조항은 뭘까? 라는 문제에서 이쪽에 일반적인 경찰권 발동 쪽에는 또 이제 학설 대립이 있지만 여기는 없어요. 일반 조항 인정하면 다 5조 1항 3호라고 봅니다. 근데 한 번에 논의한 것도 참 무리한 시도였는데 예, 경범죄처벌법 1조 36호 이게 유력설로 제기되고 있다. 긴급권 발동을 하는데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논의하는 거는 사실 예, 설득력을 갖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걸 왜 제시를 했는지 예, 물론 이렇게 주장하시는 견해가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예, 이걸 왜 제시했는지 의미가 그다지 없고요. 그 다음 검토해보면 2조 6호가 개괄적 수권조항이 될 수 있다고 했어요. 2조 6호가 아니에요. 예, 이 상황은 뭡니까? 5조 1항 제3호입니다. 5조 1항 제3호. 그 다음에 여기는 개별적 수권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 논의가 나오시면 안 돼요. 제3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의 인정 요건 보시게 되면 거기 한번 제가 분석해 드릴게요. 여기는 이미 장애 상태가 존재하거나 위해 발생이 목전에 위해 발생이 아니고 위험 발생이죠. 위험 발생이 예, 위험이 목전에 예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위해 방지나 장애 제거가 직접적인 원인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경찰권 발동으로 불가능해야 하고 경찰기관이 이러한 위해 방지나 장애 제거를 위해서 스스로 또는 그 권한 위임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는 상황에 있지 아니하며 여기까지 있죠. 3번까지가 경찰 긴급 상태입니다. 이 논의가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법적근거 위쪽으로. 이게 위로 올라가야 되는 문제고 여기까지 끊고 그 다음에 비책임자의 해결 기대 가능성이 존재하고 이게 아까 위해 제거의 기대 가능성 문제고 현저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것 이것이 바로 아까 경찰 비례 원칙에 대한 논의입니다. 그렇죠? 예, 이거를 1에서 3까지 그 다음에 4, 5를 분리시켜서 논의를 하는 것이 논리적입니다. 그 다음 제3자에 대한 손실보상 논의를 들어갔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에서 가득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비책임자한테 경찰권 발동을 할 수 없는 할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왔다. 어쨌든 불이익을 받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불이익을 받았는데 자기 책임이 하나도 없는데 불이익을 받았는데 심지어 거기서 특별한 희생에 준하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손실보상 해줘야 되는 게 맞아요. 맞는데 이 논의는 경찰권 발동 가능성, 긴급권 발동 가능성 논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지만 안타까우니까 손실보상을 해주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지금 이 순서가 또 이 사안의 검토 뒤쪽으로 빠져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사안의 검토를 보시게 되면 이제 마지막 결론이죠. 경찰 기관에 의해 위해 제거의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경우라고 볼 수 없으면 물론 보세요. 여기까지 똑같죠. 경찰 기관에 의해서 위해 제거 가능성이 있으면 긴급 상태 자체가 아니니까 긴급권 논의를 중단해야 됩니다. 네, 물론 해놓고 이제 그 다음 무슨 얘기 나오냐면 상가 인근 주인 가운데 전문적인 설비를 갖춘 간판 설비업자가 존재한 특단의 사정이 없는 거리에 바리케이트로 쌓여진 간판을 철거하는 위험한 작업을 해주길 기대하기 힘들다. 위해 제거에 대한 기대 가능성이 없다. 이런 얘기까지 꺼내는데 정말 없다고 하더라도 긴급 상태가 발생 안 했으면 이 논의는 더 이상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뭐 비료직 얘기를 하면서 이건 적합한 수단이 아니야. 했으면 끝났지. 적합한 수단이 아닌 것들끼리 한번 우리 최소 치매원칙 적용시켜볼까? 이건 무의미한 논의라고요. 그렇죠? 긴급 상태 발생이 안 했으면 끝난 겁니다. 네, 논의 끝 이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걸리는 다른 것들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다 쏟아붓는 것이 사례 답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까지 그다음 사안의 해결은 여러분들이 안 쓰셔도 감점 요인은 전혀 되지 않는다는 거. 예. 지금까지 사례 18번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